이제 어느덧 일본에 온 지 한 50일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보통 3월에 졸업식을 하고 4월에 개강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와서 어느덧 적응 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수업도 이제 듣고 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일본 교환학생 기간 중에 사용할 돈, 즉 생활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흔히들 일본은 물가가 비싼 나라이다 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2019년까지만 해도 일본 물가가 비싸다는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를 겪으면서 국내 물가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을 한 것이 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10,000원이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도 말하죠. 출국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앞에서 먹은 바로 딱 10,000원이었어요. 심지어 신입생 때는 2,000원, 3,000원 하던 학식이 이제는 5,000원, 6,000원 할 정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특히 대학생들 대상으로 1,000원의 아침밥이라고 해서 1,000원으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게 보조하도록 하는 정책도 뜨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최근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의 물가는 확실하게 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떠할까요? 먼저 한국의 물가 상승률 그래프입니다. 한국의 경우 2020년부터 점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경우 2022년 10월의 기준으로 불과 3.7%로 최고점을 기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물가 상승률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표상으로만 봐도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한국에 비해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일본에 온 지 약 50일 정도가 지났는데 어떠한 지출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중요한 주거비용입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은 대학 측에서 제공하는 국제기숙사입니다. 월 44,000엔이고 전기세가 별도로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전기세가 사용한 분만큼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방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기상 후 30분 정도만 딱 틀거나 혹은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올해부터는 규정이 바뀌어서 기숙사의 전기세는 고정 요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이게 6,000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침구류 렌탈을 제가 신청해가지고 저기 뒤에 보이는 이불단지 보이시죠? 저기에 월 4,000엔 정도의 비용을 추가로 내고 있습니다. 이걸 포함해도 그래도 월 한 5만엔 정도가 되는 셈이니까 그래도 굉장히 싼 편인 것 같아요. 특히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같은 조건인데 거의 9만엔 내고 있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더 싼 조건이 가능하다고 들었지만 여기도 사립 중에서는 상당히 싼 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통신비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제가 현재 저가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월 20GB에 약 2,000엔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입니다. 교통비의 경우 일본은 굉장히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기숙사까지 이 정기권이라는 것을 끊어서 이용하면 굉장히 싼 값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개월분에 12,000엔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비는 제가 현재 기숙사 밀플랜을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저녁이 제공되는 형식으로 17,000엔을 내고 있습니다. 점심 같은 경우에는 학교 학식으로 때운다고 하면 500엔 전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의 경우에는 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밥집에서 사 먹고 있네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 오후 10시 정도가 넘어가면 주변 마트에서 도시락을 반값에 판매하는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스시나 도시락 같은 경우 200엔에서 300엔 정도의 싼 가격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질구레한 식비를 포함하면 약 3만엔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기타 비용입니다. 먼저 숙소 바로 앞에 24시간 이용 가능한 헬스장이 있기 때문에 3개월에 4,000원이라는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인들 중에서는 수도세를 아끼려고 아침 저녁 헬스장을 이용해서 거기서 샤워를 하고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학교 헬스장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학교까지 거리가 있는 편이다 보니 숙소 앞 24시간 헬스장을 등록하였습니다. 기숙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여러가지 기타 생활용품을 구매하느라 약 1만에서 2만엔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이때 돈을 아끼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중고 물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본에는 지모티라는 한국의 당근마켓 같은 중고 거래 어플이 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기숙사에 입국하면 주민신고, 건강보험, 이것저것 등등 해서 개강까지 오리엔테이션 외에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지모티 사이트를 통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싹 다 중고로 구해주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집에 남는 물건을 처리하는 용도라서 매우 싼 값에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한국의 당근마켓과도 비슷하네요. 제가 구한 것들로는 헤어드라이기 300엔, 각종 수납함 7여 개 세트 500엔, 각종 식기 세트, 여기에는 후라이팬, 컵, 수저, 식기, 냄비 등등 500엔, 그리고 옷걸이 30여 개 세트 500엔, 중국 커피 머신 500엔. 굉장히 싼 값에 제가 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용품들도 다이소에서 사시면 굉장히 대부분의 용품을 100엔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옷 같은 경우도 중고 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고 중고 옷을 전문으로 파는 가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빈티지 의류가 꽤 발달한 것 같아서 오프라인 중고몰이 체인점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세컨드 스트레이트이라는 중고몰을 이용하였습니다. 대충 정리해보면 고정 지출 비용은 이렇게 기타 비용 다 포함해보니 대략 다음과 같은 비용이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여행을 다닌다거나 놀러 간다거나 하면 돈도 꽤 추가로 들 수 있고 자질구레하게 돈이 더 들 수도 있지만 최소한으로 잡아보면 대략 이 정도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실제로 제가 마트를 다니면서 마트 물가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영상을 담아보았습니다. 이렇게 499엔짜리가 반값 할인이 돼서 250엔에 지금 팔리고 있고 600엔짜리 이 만복 도시락 이것도 300엔에 팔리고 있어요. 이 도시락은 또 매일 메뉴가 바뀌어 가지고 먹는 재미도 있고 이렇게 보면 짜잘구레한 것들도 반값 할인 대부분 100엔 스시도 이렇게 원래 600엔 700엔 하던 것들이 반값에서 250엔 300엔에 지금 팔리고 있어요. 매일 이런 거 하나씩 사 먹으면서 요즘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 요리 같은 거 좋아하면은 일본은 생선이 많아가지고 생선도 이렇게 20% 지금 할인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손질이 된 상태로 팔기 때문에 집에서 자취하는 사람이면은 진짜 편하게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어 필렛도 있고 마찬가지로 20% 할인 연어 필렛 예, 일본의 연어 유명하죠. 일본 국산 영어는 사케라 하고 저기 외국산 연어는 사몬이라 그래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미세 팁. 이렇게 고기도 팔고 있고 보시면은 반찬거리들 다 자취생들 그냥 이런 데 와가지고 하나씩 딱 집어가면은 팔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200엔, 300엔 그 정도로 1인용으로 살 수 있어가지고 보시면은 해산물류 이런 것도 전부 다 이게 마감 세일 기간 되면은 이렇게 떨이로 50%, 20%, 4, 500엔 정도로 다 살 수 있어요. 해산물 좋아하면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해산물 코너 이거는 고등어 같고요. 여기는 포들 팔고 있고 다음은 또 교자류 보면은 꼴랑 120엔에 교자 12개 그러니까 만두죠. 사실 냉동식품은 한국보다 좀 더 싼 것 같아요. 한국보다 냉동식품이 조금 더 싸고 야채류는 한국에서도 사실 제가 야채를 먹어본 제가 직접 사서 요리를 하거나 한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낱개 포장으로 돼 있어서 한 개씩 살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취생들 보면은 요리를 하려고 재료 사면은 남아가지고 곤란하잖아요. 이제 보면은 이 쌀도 이렇게 쬐끄만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미소시루도 있고 일본인들 보면은 시루를 엄청 국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보면은 그냥 조리법도 다 되어 있어서 인스턴트 국거리 같은 느낌이거든요. 끓는 물에 넣으면 되는. 마찬가지로 한국의 햇반, 오뚜기밥 같은 거 이렇게 팔고 있고 보면은 한 300엔, 400엔에 3팩 정도 되어 있어요. 햇반은 한국이 조금 더 싼 것 같아요. 그리고 컵라면, 저기 신라면도 보이네요. 컵라면은 일본이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한국이었으면 컵라면은 대부분 한 700엔, 800엔 선에서도 작은 컵은 구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기본이 한 130엔? 그러니까 1,500원 정도 하는 가격이라서 저기 보면 신라면 또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봉지라면은 조금 더 싼 것 같아요. 봉지라면 비슷하네요. 그리고 김치 있고 한국산 김치랑 비슷하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이렇게 김치도 떡볶이도 있는 거 보면은 약간 한국산 김치랑 비슷한 맛일 것 같아요. 김치도 얇게 포장, 쬐끄맣게 포장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어서 부담 없이 살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 하면은 맥주나 사와, 하이볼, 스트롱제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종류가 정말 많아요. 매일 그냥 한 1,300원, 100엔, 100엔 선에서 100 몇십 엔 선에서 이거 맨날 사 먹어도 아마 다 못 먹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예, 대충 이렇게 마트에서 장 보는 거랑 마트 물가 대충 어떻게 되는지 그냥 여행 다니는 느낌으로 봤는데, 솔직히 매일 학식 먹고 집에서 요리해 먹고 아니면 기숙사에서 나오는 밥 먹고 아니면 요시노야나 그런 싼 저가 체인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24시간 하기도 하고 아침에, 특히 일본에서는 아침에 그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방금 말한 요시노야, 카츠야, 마츠야 이런 체인점들 제외하면은 가령 한국 같았으면은 백반집들 많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체인점 외에는 보통 점심때부터 문을 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먹으면 식비는 많이 아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지모티, 그 중고 장터가 되게 유용했는데 일본에서는 약간 대부분은 직거래를 선호하는 것 같고, 당근마켓처럼 연락드리고 몇 날 며칠에 일정이 괜찮은데 혹시 이때 뭐 어디서 만나면 되겠느냐 해서 오케이 하면은 그냥 그 어플 내에서 다 해서 만나서 현금으로 거래하고 그래요. 일본 같은 경우는 보통 현금을 많이 쓴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일본에서 지금 가장 큰 전자결제 어플이, 일본 같은 경우는 페이페이가 가장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페이페이를 여러분들이 쓰려면은 어플 깔아서 사용하면 되는데, 그 ATM기, 편의점에 있는 ATM기로 현금을 넣어서 충전해서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핸드폰으로 충전해가지고 그 결제할 때 저만한 때 핸드폰 띡 보여주면은 결제되는 방식. 그래서 결국 올 때 현금을 가져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여기 와서 현금을 뽑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뭐 수수료 같은 게 조금 있으니까 현금 많이 인출해서 오는 거가 좀 더 쌀 수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 오면 장기 체류자의 경우는 한국의 주민등록증이랑 비슷한 마이넘버 카드라는 걸 발급하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발급을 하면 정부에서 최대 2만 엔 정도,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2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페이페이 같은 거 어플로 받아서 전자결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라, 제 기억으로는 이 페이페이가 안 되었던 곳은 동네에 있는 약간 자그마한 빵집이랑 그리고 관광지는 아무래도 현금을 쓰니까, 그리고 학생 식당도 그 버튼 누르면은 나오는 자판기 형태, 발권기 형태를 쓰고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현금을 써야 됐어요. 그 외에는 거의 다 페이페이로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 현금 결제 서비스, 가령 공연 티켓 같은 거는 현금만으로 되니까 이거는 전자결제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현금만으로 되고, 그 외 식당 같은 데서는 대부분 페이페이로 결제한다 하면은 결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일본이라고 뭐 현금 들고 다닐 필요는 없는데, 전자 송금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가령 한국 같은 경우 국민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뭐 그냥 송금하는 게 핸드폰으로 버튼 몇 번 누르면 되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시간도 정해져 있고 송금을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은행이 다르면 수수료가 나간다든가 그런 좀 제약사항이 좀 많아요. 게다가 실시간으로 이걸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저녁 식사를 같이 하거나 했을 때는 항상 대부분은 주로
사람이 많은 모임 같은 경우는 그 현금으로 이거 나누는 걸 와리깡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현금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그 현금을 ATM기로 잘 넣어서 다니면 페이페이로 어지간한 대처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미래에셋재단에서 글로벌 특파원으로 첫 번째 주제가 좀 경제, 금융 관련이었어서 제가 돈 얼마 썼는지, 그리고 돈 좀 아끼려면 뭐가 좋을지, 어떤 식으로 일본에서 결제하는지 그런 걸 좀 간단하게 얘기해 봤는데, 다음은 학교 생활이나 아니면 제가 일본에서 동아리, 부카츠, 서클, 이게 좀 나뉘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